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황석영의 현대소설 북망, 멀고도 고적한 곳입니다. 여러분, 북망이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우리 북망산 간다라고 하면 죽어서 묻히는 산이 바로 북망산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북망산에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승은 멀죠. 우리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저승이지만 그 저승은 가기도 어렵고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지옥에 다녀온 신들도 여러 있는데요. 헤라클레스도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묻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도 무덤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망 멀고도 고적한 곳인데요. 전쟁, 이념 갈등의 아픔이 상속되는 현실입니다. 참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는 일제에 충성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자식 교육도 못 시키고 이래가지고 힘들게 사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게 좋은 의미로 전생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역사라는 게 슬픕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오기는 이게 이제 고인돌입니다. 전남 화순에 가면은 고인돌 유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덤들이 많죠. 자, 이 무덤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아주 유적 옛날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북망산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죽어서도 편안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념 갈등의 아픔이 상속되는 현실. 황석영 북망 멀고도 고적한 곳 해설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죽어서 한이 많으면 원혼이 된다는데 이 작품은 죽어서도 다른 삶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북망산은 사람이 죽어 묻히는 산입니다.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 때문에 감나무 골로 온 아버지는 과부인 어머니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겠죠. 좌익 활동을 하던 아버지는 총을 맞고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시댁을 떠난 어머니는 20년 객지에서 홀로 살면서 그 아들 청년을 키웠고 청년에게 아버지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청년이 화장한 유골을 모시고 아버지의 시체를 거두어 수습해준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와 오래전에 죽은 아버지의 옆에 어머니를 합장하는 내용입니다. 전쟁, 이념 갈등의 비극이 당사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원일의 어둠의 혼, 윤흥길의 장마입니다. 전부 이제 전쟁 때문에 아픈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해결 방식은 조금 다른데요. 이 작품들은 전부 다 제 블로그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1973년에 발표된 6.25 전쟁이 일으킨 문제를 다룬 황석영의 단편 소설입니다. 만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서술하는 가운데 서술자의 개입이 절제된 장면화가, 절제되고 이제 장면으로 그려낸다는 뜻이죠.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 독자의 몫이겠죠. 두려워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개인의 삶의 내력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틈메우기와 단절된 시간의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황석영의 북망 멀고도 고적한 곳은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삶의 틈을 다룬 소설이다. 역사를 거대 담론이 주목하는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개인적 삶이 복원될 때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제 개인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소설은 역사적 사건 저변에, 당연히 이게 전쟁이 되겠죠. 저변에 잠재해 있는 개인의 삶을 복원하려는 인물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산천에 대한 묘사와 인물들의 언급은 개인의 삶을 주목하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산천이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의 등장은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려는 시도로 연결됩니다. 청년과 노인의 만남으로 인해 역사적 사건에서 배제된 개인의 사연이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도 몰랐고, 그 아버지 이야기도 몰랐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인의 이야기도 몰랐고, 어머니 이야기도 몰랐잖아요. 이 노인을 만나면서 그게 밝혀진다는 거죠. 노인과 청년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침묵과 대화를 통해 힘들게 들추어지는 것은 별이별입니다. 별이별 일들입니다. 별이별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전쟁과 개인의 정념을 억누르던 인습 등이 전쟁은 우리는 못 겪어봤잖아요. 요즘 사람은 전쟁 못 겪어봤는데 옛날에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많았겠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조금 우리에게 관심으로도 멀어졌는데요. 뭐 이비인후란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겠죠. 개인의 정념은 이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현실이 있겠죠. 억누르는 인습. 여러분들 뭐 사랑 손님과 어머님 있죠. 그 내용도 바로 엄마하고 그 아빠 친구인 아저씨하고는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잖아요. 인습 등이 역사를 구성하는 거대한 사건들에 해당한다면 별이별 일은 이러한 거대 사건들에 의해 훼손된 개인적 삶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개인의 삶이 역사적 사건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의 전모를 그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 때 그 희생된 사람들, 어,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글리 양민학살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제주도 순위 삼촌 이야기 들어봤죠? 제주도 양민학살 사건 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청년과 노인이 시도하는 합장은 개인의 삶을 복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역사를 구성하려는 행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몇몇 단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부모에 관한 사연입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담한 단체의 활동에 연루되어 이념 대립이 첨예한 전쟁 상황에서 희생된 인물로 보입니다. 과수댁이었던 청년 어머니는 청년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당시 인습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 인물로 판단됩니다. 시댁 마을에서 다른 남자와 정부에 나서니까 용서할 수 없겠죠. 용서를 받을 수 없겠죠, 당시에. 청년 아버지 희생은 전쟁을 야기한 이념의 대립을 불러옵니다. 청년 아버지의 개인사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누락되어 청년에게조차 전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 누락된 개인사를 복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노인과 청년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 합장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희생을 야기한 비극의 원인이 여전히 현실 상황에도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뭐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신영백 교수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빨갱이라고 얘기했죠. 진짜 빨갱이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 역사가 세대 간의 기억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노인은 청년 아버지의 삶을 청년에게 전하고서 자신의 소임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인은 이제 청년에게 청년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죽음 이후의 모습을 담담하게 토로하는 것은 이러한 노인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또한 청년의 꿈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역사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청년의 꿈 속에서 고적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산천과
이에 대비해 나타나는 말들의 동적인 이미지는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말들이 아니고 말들입니다. 뛰어다니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굉장히 활기찬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삶의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합니다. 영속적인 산천의 모습과 세대를 이어가는 다양한 모습의 개인의 삶이 조화하는 현실을 청년은 합성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망 멀고도 고적한 것은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의 유고를 메고 까막골에 있는 배만성 노인을 찾아옵니다. 청년은 배노인에게 어머니의 유언인 합장의 뜻을 전합니다. 합장을 위해 청년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 배노인은 청년에게 청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청년은 배노인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전쟁을 이야기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듣습니다. 합장을 마치며 배노인은 청년에게 한 사태로 비스듬히 잘려나간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의 빛깔을 말해 줍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분단 상흔의 대물림입니다. 이념 갈등으로 빚어진 비극은 젊은 날 불행하게 죽은 아버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아 더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어머니, 또한 청년의 순탄치 않았던 삶은 아버지 어머니의 불행한 삶이 한 세대의 아픔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김희경, 임견님 논문을 참고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의 아버지이고요. 좌익 활동을 하다가 죽은 인물로 한 개인의 불행한 죽음만 아닌 한 마을 전체가 유된 비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감나무 집 과수댁으로 아버지와 사랑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부친의 비참한 죽음 이후 청년의 어머니 역시 마을을 쫓겨나 불행한 삶을 살다가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청년의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20여 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무덤조차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만성 노인은 아버지의 친구인데요. 청년의 부모가 당면했던 상황을 알고 있는 배만성의 말은 아버지의 과거를 풀어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자, 공간에 따른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청년의 방문 목적, 아버지 어머니의 합장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길에서는 전쟁의 폐해, 척박한 산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인식합니다. 청년 아버지의 묘에서는 부모의 사연, 청년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고초를 알게 됩니다. 또 길에서는 전쟁의 폐해, 남의 동네가 되어버린 동네, 동네까지도 개인만이 아니라 동네까지도 파멸되었죠. 노인의 집에서 청년의 꿈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청년이 넙죽절을 했다. 당황한 노인, 응 하면서 당반신을 일으켰다. 노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드는 청년을 바라보았다. 자,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 유고를 아버지와 합장하고자 아버지 친구를 찾아온 청년이고요. 노인은 아버지의 친구로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아니, 청년이 찾아온 이유도 짐작하겠죠. 누이시던가. 저는 이어보면 어머니가 감나무집 가수댁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많은 말줄임표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합니다. 독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며 그가 사회를 빼는데 노인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노인도 몸이 건강하지는 않는 상태죠. 이걸 보니까 안 그래도 안 아픈 몸인데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픔이 생각나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아랫배에서 무슨 덩어리가 끌어올라 온몸을 훑고 터져나온 듯한 기침 속에서 노인의 간신히 중얼거렸다.
노인의 몸이 편치 않고 심리적 동요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저술자의 개입보다는 저술자가 전달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알겠네, 어디서 본 듯 하더니만. 자,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던 노인입니다. 노인이 요강을 끌어다가 면뭉친가의 가래를 쏟아냈다. 노인은 잠깐 진정하려는지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발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자네가 찬식이의 자제란 말이지. 자, 찬식이는 바로 아버지죠. 노인의 아버지, 청년의 아버지인데요. 노인의 친구입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 청년 정체가 명확해집니다. 노인의 친구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자, 툭 빼꾸면 여기는 어찌 알고 왔나. 청년이 고개를 푹 수그렸다. 노인은 몇 번이나 숨을 길게 쉬다 청년이 말했다. 청년과 노인의 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사흘 전에 어머님께서 벼르시에 하셨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참이나 기침을 터뜨렸다. 그분이 꿈에 보이더니 어떻게 장례를 치렀나. 자, 노인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보입니다. 그분이 어머니잖아요. 꿈에다 나타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노인의 말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미닫이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 하나 유골을 모시고 온 청년입니다. 라면 상자에 의견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으로 모시게나. 노인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고개만 끄덕였다. 청년이 라면 상자를 목에 넣자 멍하니 지켜보던 노인이 말했다. 아, 답답하다. 답답하겠죠? 청년 어머니의 죽음을 대하는 노인의 마음입니다. 죽어서도 살았어도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고 죽어서도 아버지와 만나는 게 쉽지 않죠. 한을 풀지 못하는 어머니의 죽음. 노인도 청년도 또 마찬가지죠. 자, 노인의 눈이 그늘 속에 반짝였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였다. 노인의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서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노인이 말했다. 그늘 속에 반짝인 것은 뭡니까? 그늘은 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불행한 삶이고 반짝였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이렇게 이제 그 행동 분위기를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까막골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님과의 합장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선생님에 관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연히 노인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부모나 배 선생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세히 모르는 처지죠. 인연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또 처지였죠. 그럴 테지. 저녁 들어갈까요? 밖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그보다도 좀 나갔다 올 일이 있다. 청년의 아버지 산소를 가봐야 하겠죠. 당신 수삼을 다려놓은 거 마시고 나가세요. 수삼은 인삼이잖아요. 옛날에는 인삼은 건강이 굉장히 좋은 거였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먹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두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일어섰다. 자, 가보세.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섰다. 아버지의 무덤에 가기 위해서죠. 길을 나서는 노인과 청년이고요. 다음 부분은 본문 해설을 생략하고요. 본문은 블로그에나 파일은 다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전후 소설입니다. 성격은 회상적이죠. 또 객관적입니다. 주관적보다는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개별적인 삶의 한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인한 불행한 삶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징은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생략되고 공간 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입니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주는 서술 방식이고요. 꿈을 통해 역사가 올바르게 복원되기를 바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말줄임표의 사용으로 서사는 지체되고 담론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